최근 실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소형화 바람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까지도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도 소형과 소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뭐 다운사이징인 줄 알았는데 다운사이징이군요. 다운사이징 그게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다운사이징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수익형 쪽으로도 좀 옮기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그 검색 키워드 창에서도 지금 어쨌든 검색 키워드라는 거는 세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 지금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우리가 그렇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 특히나 1955년생부터 이제 이미 그렇죠. 진행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은퇴가. 지금 우리 나이로 벌써 63세, 4세 이제 거의 2020년이면 만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만으로 이제 65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 그 관심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방향들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키워드를 봤더니 당연히 실업급여 당장 실업급여 얼마 나오냐 이것도 고민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 거냐.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대 키워드 안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이 있다라는 게 와 정말 아니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그렇죠. 주택 임대 사업이 있다라는 거. 자, 이만큼 지금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호모 100 시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내 인생의 플랜 B로서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있구나. 이미 이런 것들이 계획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그렇다면 좀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왕 시작하는 거 좀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형하고 고가주택 쪽은 제가 피하라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실 거면은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유효 수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또 정확한 수요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임대 사업 쪽으로 하려면 차익형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에 맞는 거. 그래서 대형하고 고가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에 혜택이 없다. 이 부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일단 종합부동산세 이제 3.2%까지 최대 이렇게 또 내야 되죠. 세부담선 300%라는 게 결국은 3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뭐냐면 올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라고 하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150%거든요. 그러니까 1.5%, 1,5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세부담 상한선이 이런 1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내가 올해 1,000만 원을 냈어도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을 냈어도 올해 3,0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세부담 상한이기 때문에 결국 고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이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 내년에 90%, 그 다음에 2021년까지 되면 완전 이제 100%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는 데다가 또 공시가격까지 올린다로 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사실상 고가주택들은 다른 측면을 보더라도 세금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고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도 완전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은 어떤 경우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혜택은 커진다. 그렇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도 혜택이 있고 60제곱미터 이하도 혜택이 있고 40제곱미터 이하도 혜택인데 당연히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혜택이 가장 크겠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도 혜택이 있고 뭐 3억 원 이하도 혜택이 있고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도 혜택이 있는데 당연히 공시가격 2억 원 이하가 당연히 혜택이 있겠죠. 자, 신축도 혜택이 있고 또 구축, 기존의 집들도 혜택이 있겠지만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결국은 신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신축에 투자하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투자하라.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통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한 50에서 60%니까요. 그렇죠. 한 4억 이하 아니면 한 3억 5천 이하 정도까지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재산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다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집이 10채, 20채, 뭐 90채가 넘더라도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더더구나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70%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75%까지 깎아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풀 패키지가 뭐냐? 바로 신축,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요렇게 투자했을 때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은 작으면 작을수록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요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